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1월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운수대통할 수 있는 하루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윤수린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계속해서 함께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오늘도 열어놓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남겨놓아 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앞에 샵까지 붙여서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이후 7점인 2,557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마감 전 동시호가 구간에서 급락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을 맞아 기관이 3조 원 넘는 물량을 털어내면서 결국 7거래일 연속 파란색으로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해서 880선을 지켜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4% 오르며 직전치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장중 한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했지만 오후 들어 국채금리가 하락으로 돌아서며 뉴욕 증시는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윤수린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 중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 카페24 10월 31일 빠르게 포착을 해주시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140% 넘어가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CS-윈드 연말 상승 랠리 이어지면서 16%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BR텍과 한커미드 최근에 알려주신 종목들 당일의 1차 목표가 다음날 2차 목표가에 도달하는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리뷰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도 자리 옮겨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두 번째 맞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서로 다른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을 강한 시세를 내뿜었는데요. 그 비밀에는 바로 차트상 불주사 캔들에 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마무리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은 주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괜히 금요일이 되면 또 저희가 설레는 마음이 있고 한데 주말 앞두고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장을 이겨내고 결국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항상 앞서 나가는 우스대통 멘토들입니다. 자, 윤수림 멘토, 오늘도 힘찬 종목과 강한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이렇게 또 금요일 돼서 더욱더 좋은 에너지로 충전해 오신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멘토님과 함께 또 밀키트 종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방송은 50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대로 문자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저희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멘토님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이후 진행되는 무료 방송은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간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시청 방법 유튜브 검색창에 운수대통 윤수림 7글자 검색하셔도 좋지만 팍스탁이라고 채널명 3글자 검색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 놓으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시청하실 수 있고 또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팍스경제TV에서 2024년을 맞아서 준비한 특집 방송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과 그 다음 주 1월 15일,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특집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024년 갑진년 증시 대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명동고래 조승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45분씩 총 9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올해의 투자 계획 또 새롭게 세워보신다면 정말 알찬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박스경제TV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오늘 윤수림 멘토님과 본격적으로 또 시황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CPI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약간은 상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좀 CPI 지수 공개가 되기 전에 이미 조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네. 주거비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부드럽게 연착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약간의 덜컹거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선 CPI 발표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그럼 앞으로 좀 투자 계획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전일 CPI가 발표가 됐죠. 기대하던 CPI가 예상보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은 CPI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기업 자체적인 시장 자체적인 연착륙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종합적인 내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CPI보다는 기업들의 개별 실적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부족한 이 증시 자체적인 상황에서 이 성장을 찾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갖춰진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전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종목이었죠. 네. 네, 제가 지난 11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충분하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전일 장중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자다. 이런 모습들을 뭔가 표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투심이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자체적인 이런 하드웨어 자체적인 수요의 감소로 애플은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반대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 AI 가치와 함께 동반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상승 투심 그리고 이런 섹터들로 매수세가 조금 더 몰려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만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성장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AI 자체적인 시가총액 그리고 섹터들의 한 번 더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항상 누구보다 앞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다시 윤수리 멘토와 주목하고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 장중이 잠깐이었지만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제치고 잠깐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만년 1등이 있었는데 네. 2등이 잠깐 이렇게 선두 자리를 치고 나왔다가 1등이 결국에는 다시 내가 이 마감에는 1등으로 들어갔지만 네. 기쁘지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 시장에 어젯밤 있었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 자리로 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테마의 중요성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CPI 발표는 이미 지나간 이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아직도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멘토님 알려주신 불주사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불주사 맞은 종목들 리뷰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 오늘 저희가 리뷰 한번 짚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한컴이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주사의 효과, 예방 효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멘토님이 1월 9일 한컴이드 소개를 해주시고 당일의 1차 목표가 다음 날은 20% 급등이 나오면서 2차 목표가였던 4,250원 넘어서 4,700원 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틀 네. 만에 20% 수익을 채웠는데 사실 뭐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불주사의 효과로 이런 종목들만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한컴위드 설명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한컴 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컴 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누구보다 앞서 AI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애초에 우수 대통령 윤석열 멘토가 11월 시장 그리고 10월 시장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린 종목들이 현재 1등, 2등, 3등 종목들 1등, 2등, 3등의 대장주의 역할을 띠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수리 멘토의 인사이트나 현재 종목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컴 위드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제가 강조드린 부분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AI 종목들, 지금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AI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하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거래량에 숨어져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한컴 위드의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1월 8일 캔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이 불주사 캔들은 현재 17%짜리 불주사 캔들입니다. 그리고 윗꼬리는 현재 5% 정도, 정확하게는 6%의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자, 시가총액은 현재 한컴 위드가 1,100억 규모,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구간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은 현재 2,200만 주로 현재 거래 대금을 한번 한컴 위드로 추산을 해봤을 때 몇 퍼센트인가요? 대략적으로 880억 정도 규모예요. 오.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 한컴 위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1,100억임에도 불구하고 880억이 이렇게 거래 대금으로 몰려 나왔다라는 건 거의 한 80% 정도네요. 그렇죠. 여기 안에 몰린 거래량만 해도 이 거래량이 지금 벌써 70%, 80% 규모를 차지한다. 이 기업 대비 70%, 8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차지하는 캔들이 바로 이 월요일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물량들을 이 종목이 담은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거래량에 분명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1,150억짜리 종목에 880억만큼의 거래량이 몰렸는데 이걸 누군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을 해서
매수를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개인의 힘으로는 저 정도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세력 뭐 이런 부분들로 포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큰 누군가가 주체가 어떤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현재 이 한컴위드라는 종목이 분명히 이런 모멘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뭐 AI 이슈들에 반응을 한다. 그런 관점으로 화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바로 한컴위드라는 종목을 선별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가는 마이너스 1.85% 출발 대비 그리고 장중 매수가는 밴드 범위 또한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한컴위드라는 종목은 분명 AI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 현재 불주사가 들어온 누군가가 들어온 이 흔적을 봐라. 단순하게 캔들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지 말고 이 흔적 누군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은 흔적들에 있어서 분명 이 종목은 한 번씩 탄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순간 당일 바로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해버리고 그 다음날 바로 2차 목표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도달했느냐가 아닙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어떤 부분이냐?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과연 이 종목을 매도를 할 때, 혹은 이 물량들을 이렇게 담아냈을 때, 과연 그 종목을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할까요? 바로 높게. 네. 매수한 물량보다 더 높게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슈 그리고 좋게 종목을 포장하는 것보다 어떤 이슈로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야. 사실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런 흔적보다 이 실질적인 누군가가 들어온 이런 정량적인 흔적들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컴위드라는 종목이야 포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처럼 뭐 어떤 이슈가 있고 AI 종목들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온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안정적인 범위에 함께 진입을 하자. 이런 관점이 이 운스테통 멘토들의 불주사 캔들의 핵심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종목이 한컴위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AI 테마들에게는 앞으로 더 몰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AI 종목들이 이런 불주사 캔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네. 운스테통 윤수린 멘토가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컴위드는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9일 이번 주 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한컴위드 리뷰 들어봤습니다. 당일의 1차 목표가, 다음날 2차 목표가 훌쩍 뛰어넘는 긴 윗꼬리를 달았던 종목입니다. 자, 멘토님이 이런 종목 테마에도 맞으면서 그중에서도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선별해 주신 이유에는 차트상 불주사 캔들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 주사바늘 따끔하게 맞고 튀어오른 종목 한컴위드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이런 종목 준비해 주셨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멘토님이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 저희 깨끗한 나라였어요. 네. 저출산 관련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깨끗한 나라 마찬가지로 불주사 맞은 우리 차트상 위치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어제 또 이 종목 역시나 바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 그러면 어제 함께 또 매수하셨던 분들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깨끗한 나라. 제가 전일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었죠. 네.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로 이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을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 하나였죠. 바로 이 불주사가 들어온 이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들은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과거 이전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이전의 고점에서 저항이 나왔던 부분들, 이 구간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온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물량들을 아직까지 누군가는 계속해서 쥐고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깨끗한 나라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월 10일 수요일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걸 불주사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윗꼬리에 숨어져 있는데 이 윗꼬리 캔들이 바로 이전 고점 부근에서 나타났던 오. 이 윗꼬리 캔들의 자리예요.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이때 깨끗한 나라의 주가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11월 24일 상한가를 도달한 이후 11월 27일 월요일 바로 장중 29% 또 한 번 오. 이 연상 구간까지 도달을 했다가 네. 바로 17%까지 종가에 밀려나면서 17%까지 밀려나면서 이제 종가가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이 매도세로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평단가가 높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 빠져나가고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은 이 물량들이 쥐고 있을 때 아이고 이 종목이 언제 오르나 생각을 하다가 네. 이런 윗꼬리 구간까지 상승을 했을 때 물량을 던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팔았더니 더 가네. 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 물량들을 어느 정도 테스트해봤다라는 구간이라고 살펴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종가가 네. 이 캔들의 시가와 전일 1월 10일 캔들이죠. 깨끗한 나라의 불주사 캔들의 종가가 지금 동일한 위치에 선상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깨끗한 나라의 이 윗꼬리는 이전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간 자리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봉 형태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분명 눌림 형태의 단봉의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깨끗한 나라는 분명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자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바로 전일 장중 마이너스로 음봉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긴 했지만 바로 장중 5%까지 돌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단기적으로 3,250원 부근까지는 한번 이렇게 돌려나갔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여기서 도치 형태의 캔들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건 현재 시점에서 이탈한 매도세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물량들을 흔들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들은 빠져나가되 다시 한 번 더 이 단기적인 물량들로 들어온 물량들 중 쥐고 있는 물량들 혹은 이렇게 단기 물량들 중에 이탈한 물량들은 받아내고 그렇게 도치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낸 다음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는 단봉 형태의 조정을 거친 뒤 한 번 더 상승 분위기와 탄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자리다. 이런 관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깨끗한 나라.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한 번 들어온 물량들은 이 윗꼬리가 달린 불주사 캔들, 물량을 소화하고 간 이미 물량들을 소화하고 간 캔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탄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캔들 중 하나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이런 불주사 캔들의 관점에서 담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했다 보니까 네.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불주사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다음 이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스캔하기 기능을 이렇게 화면을 스캔하신 이후 네. 화면에 노란 톡방 입장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노란 톡방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면 운세통 멘토들과 하루 종일 그리고 주말도 다음 주도 매달 운스테 올해 통한 내내? 네, 올해 내내 운스테 통한 그런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깨끗한 나라까지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셨던 깨끗한 나라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불주사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트에 이렇게 주사 바늘이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멘토님이 이렇게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 발자국을 남기고 간다라는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이런 관련된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누구보다 좀 빠르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밀키트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말씀드린 대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운수대통 멘토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방송 중에 꼭 입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앞서 이렇게 두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 놓치신 분들 오늘 알려주시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우리 윤수일 멘토님 몇 달 동안 이미 힌트를 드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멘토님 항상 저희 이 찰칵 요렇게 하는 게 아마 오늘 이 종목을 의미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밀키트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면은 바로 센서뷰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뷰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은 어제 시장에서 이 5G, 6G 이동통신 관련 종목들이 되게 오랜만에 반갑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왔고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기업 분석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5G 그리고 6G 오랜만에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죠. 네. 전일 실시간 특징주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이런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오. 이럴 때 집중을 해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G 관련된 종목인 오늘 센서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6G, 5G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6세대 이동통신 즉 이동통신 관련된 이 우리 6G, 5G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주파수 경매에 이어서 6G까지 전일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센서뷰에 주목해봐야 될 이유들은 바로 다음 화면에 이렇게 제가 기록을 네. 해놨습니다. 자, 오. 이재용 회장이 6G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6G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최태원 반도체, 최태원 SK 회장 또한 지금 반도체 총수들이 종합적으로 이 6G 시장에 뛰어든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왜 도대체 이 6G 시장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까? 또 뭔가를 발견을 하셨나 봐요. 네, 일단은 이 6G, 5G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ADAS, 우리가 전장산업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주행 상황,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통신 쪽에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통신 마비됐던 상황을 최근에 몇 번 겪으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을 하게 된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좀 통신 쪽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실까요? 그렇죠. 오. 그런 관점에서 분명 이 대기업 총수들도 계속해서 6G, 5G 관련된 이런 이동통신 쪽에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저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그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통신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네. 이 센서비라는 종목도 스타링크 말 그대로 통신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타링크의 1차 벤더사 지금 스타링크의 과거 이 통신선 네. 케이블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럼 또 이게 일론 머스크 혹은 스타링크 관련된 테마가 나왔을 때 이 종목도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통신에 대한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오늘 센서비라는 종목을 선별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이 내용들이 가장 작년과 올해 들어서 네. 지금 통신주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순간이 온 적이 있나? 없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굉장히 뚜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뭐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이슈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아예 뭐 완전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로봇 이런 관련된 연계 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신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6G까지 진출을 했을 때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전 5G 대비 6G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여기서 센서뷰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자, 센서뷰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초소형 미니 케이블과 동시에 네. 그리고 이 안테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테나라고 하면 이 전파가 멀리 퍼지게끔 네네. 하는 역할들과 그리고 이 통신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이 오고 가기 위해선 이 케이블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센서뷰의 기술력이 어떻게 해서 이 스페이스 X까지
진출을 했을까?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일단 고주파 영역에서 이 통신선 같은 경우는 고주파 영역에서도 환경에서도 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초소형 케이블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블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가락 굵기 그리고 적게 잡으면은 일반적으로 새끼손가락 굵기만큼 이렇게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센서뷰의 이 초미니 RF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손톱의 절반만큼 크기만큼의 굉장히 작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피 또한 많이 차지하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국방용 그리고 다양하게 쓰이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페이스 X에도 납품이 되는 구조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체하면은 센서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다. 통신주들 내에서도 정말 단순한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술력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기초에 집중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6G 환경에서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들과 동시에 기업 자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로 상장이 된 지 현재 7개월 채 되지 맞아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셨던 분들은 잠시 후에 자세한 차트를 통해 가격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센서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명은 센서뷰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 이동통신 장비주들 정말 간만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이 6G 쪽을 점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실체 뚜렷한 이 센서뷰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용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 이런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미 스페이스 X에도 고주파 케이블 공급 이력한 벤더사인 사실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종목들 올해 좀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테마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또 실체 뚜렷한 종목 오늘 멘토님이 포착해 주셨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 진입 자리는 잠시 후에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불주사 캔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월 12일 금요일 시장 오늘 출발한 지 2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양지수 오늘도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9% 올리면서 2,542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88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386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담아가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80억 정도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시장에서 166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상승률 높은 테마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상승 뚜렷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하해운이 23% 넘는 급등세, 갭 띄우고 출발해서 정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TX 그린로지스가 12%, 대한해운이 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밤 또 홍해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도 1%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장 해운주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LPG 쪽 비슷하게 흥구석유가 15%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에너비스와 극동유와 대성산업 같은 종목들 강세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상승 테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던 센서뷰의 가격 전략까지 잠깐 참여 방법 체크하고 돌아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센서뷰 이 종목 역시나 불주사 맞았는지 예방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의 기술적 분석 오늘 장에서는 현재 장 초반부터 5% 정도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5,86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이 좀 다급해지실 것 같은데 얼른 가격 전략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서뷰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센서뷰의 일봉 차트입니다. 센서뷰라는 기업 자체가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 불주사 캔들과 함께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일단은 센서뷰의 간략한 개요는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런 이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 이전에 2023년 7월 상장을 했을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따로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렇게 상승 탄력이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들어온 물량들이 이 장 초반에 이 상장 초기에는 대거로 이탈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해 센서뷰라는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이 5G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통신 관련된 이슈들을 받고 한 번 조심스럽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후에는 사실 모멘텀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모멘텀이 부재였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거치고 현재 자리까지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인데,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전일 1월 11일 목요일 캔들에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한번 지나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 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자,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은 현재 1,800만 주. 1,800만 주가 현재 거래량으로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럼 1,800만 주의 거래량이면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대략적으로 현재 주가를 5,500원 정도, 이 거래된 가격들을 5,000원 정도 추산을 해봤을 때 1,800만 주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겠습니까? 900억 정도 규모가 추산이 되는 거죠. 네. 자, 900억 정도의 규모가 몰린 이 하나의 캔들이, 불주사 캔들이 이 센서뷰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의 1,450억 대비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60% 이상, 70% 이상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캔들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들어온 물량들이 과연 이 물량을 손해를 보고 팔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아니다. 그런 바보는 이 세상에 그런 돈을 가진 이 매수세를 담은 주체들 중에서 그런 바보들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매수를 담은 주체들 중에서 그런 바보들은 없습니다. 이 흔적을 남겼을 때 분명 이 흔적을 남겼을 때 그 흔적을 남긴 종목들을 쉽사리 떠나보내진 않는다.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센서뷰가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캔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6G, 5G 너무 좋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널널하게 잡아본다라고 하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대략적으로 5,770원 부근부터 시작해 현재 5,700원 부근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5,700원에서 5,770원 부근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잡으면 우리가 손절가와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까? 자,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5,500원 부근,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5,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040원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목표가 아주 만일 센서뷰라는 종목이 정말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멘토님? 난 이 종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과거 이전의 이 저항 구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과거 이전 구간에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7,000원 부근입니다. 6,800원 구간부터 시작해 7,200원대 부근에서의 윗꼬리가 달린 캔들로 과거 이전의 시세가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약진했던 부근의 경험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이 6,800원 부근부터 시작해 7,200원대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대응하는 전략들과 손절가와 익절가를 빠르게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올바르다. 왜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지 않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많은 5G, 6G 관련된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과거 이전 4,500원 부근까지도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떠나갔을 때 이 물량들이 아주 많이 우리 손을 떠나갔을 때 분명
우리에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명 5,500원대 부근에서의 이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손절가는 확실하게 잡고 진행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센서뷰 가격 대응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 센서뷰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작년 7월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자, 상장 이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긴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어제 좀 누가 봐도 뚜렷한 불주사 캔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5,500원 선이 무너지면은 또 그 이후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6,04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 가격 전략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센서뷰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아침 이 시간 멘토님이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와 종목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그 어제 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1위에는 우선 이렌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요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어제장에서도 23% 장중 고점을 높였었지만 윗골이 달고 내려왔다가 오늘장에선 다시 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로보스타, 스맥 같은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또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설명 어제도 좀 종목 여러 개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오늘장에서 여전히 로봇주들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저희 로봇 관련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로봇 관련주들 한번 장초반 실시간 특징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1위에 검색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렌시스가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선 대장주의 역할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과거 이전에 3일 전이죠, 정확하게. 삼거리 이전에 상한가를 도달한 이후 전일 또한 한번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는 듯했으나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일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물량들이 분명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과거 이전에 깨끗한 나라,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깨끗한 나라와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상한가를 도달한 이후 다시 한번 더 눌림을 거친 뒤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거치고 한번 물량들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반등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지금 이 이레시스와 같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삼성 관련된 로봇, 즉 이슈에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 이 들어온 누군가가 물량을 쥐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나가느냐의 영역과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어찌 보면 건들지 않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뭐 로봇주들이 사실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잡아줄까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들었듯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종목들을 주목을 해봐라. 오히려 그런 종목들의 향후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프로 2000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프로 2000이라는 종목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불주사가 나타난 자리에서 물량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 당일날이죠. 그 전일이죠. 정확하게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전일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가는 단봉 형태 이 캔들이 나타난 이후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프로 2000 들어온 물량들이 1,800만 주, 2,400만 주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집중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 탄력을 오늘 이끌어내는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엔 불주사 종목 그리고 누군가가 담아낸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집중을 하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슈로 양봉을 따라가고 돌진하는 전략들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얘기는 없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로보스타라든지 지금 이레시스 같은 종목들이 단순하게 양봉을 뽑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절대 이야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주사 캔들이 들어 누군가 이미 물량을 담아낸 흔적을 거치고 그 물량을 조정을 거친 흔적까지 나타난 종목들을 안정적인 자리에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며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수세통 멘토들이 항상 안정적이고 꾸준한 이런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 오늘 장 초반 움직이고 있는 로봇주들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렌시스 최근 그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가 CES 2024에서 이번 주에 나왔었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라든지 로봇 청소기 쪽에 감속기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슈로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보다는 어제 이 자리에서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로봇 중에서도 불주사 캔들이 포착된 프로2000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프로2000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장에서도 16% 정도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종목 발굴 누구보다 발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멘토님 알려주시는 불주사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한번 드리면은요. 자,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옆에 스마트폰 놓여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부분 한번 가깝게 비춰보신다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 잘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도 얼른 들어오셔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조금 더 살펴볼 만한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해운주들 앞서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또 정부에서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해운업계들이 이런 핵심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대심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오늘 대장주 역시나 뭐 흥하해운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21% 정도 지금 계속해서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멘토님 우리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들은 어떤 시각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해운주들이 단기적으로 이슈를 많이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그렇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해운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슈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정확하게 이 물량들을 담아낸 누군가는 많지만 이 물량들을 의미 있게 소화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가볍게 그냥 지나갔나 봐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면 이 상승 탄력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로의 흐름은 별로 좋진 않았다. 이게 흥하해운의 전반적인 시나리오인데, 일반적으로 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가총액 자체가 해운주들 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운주들이 2조 5조,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2조 이상, 네.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5조 이상 이렇게 형성된 부분들을 봤을 때 해운주들 내에서는 흥하해운, 대연해운 같은 종목들이 비교적 탄력성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이슈가 메가 트렌드로 반영이 될 만한 이슈라고 하면 대형주에 선제적으로 몰려야지만, 단발성 이슈라고 하면 이런 소형주들에게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흐름이 크게 반영이 되었죠. 그런 갭상승 음봉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갭상승 음봉 형태로 이어졌을 경우엔 이 갭을 매꾸로 다시 한번 더 이 종목의 우하향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은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서 들어온 거래량들이, 이 물량들이 있을 때 이 갭상승 음봉 형태로 이 종목들이 하락을 면치 못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이 들어온 물량들이 매도세로 다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갭이 너무 큰 종목들은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이런 자리를 찾아내는 게 바로 불주사 캔들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아주 만일 대한해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을 선별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관점에서는 아마 이 2, 3거래 이전에 한 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지만 불주사 캔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과거 이전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던 흔적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오고 갔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나의 태양 같은 종목이 아닌, 과거 이전에 조금 잔여물이 많이 남은 종목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흥하해운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흥하해운을 대표적으로 해서 해운주들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좀 접근하실 때는 주의를 해보자는 얘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까지 정리하면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금요일을 맞아서 푸짐하게 준비해 주신 종목인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 센서뷰였습니다. 6G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스페이스X의 케이블 공급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체도 뚜렷한 종목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는 진짜 주식 백강우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